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통 은퇴 준비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은퇴 후 진짜 무서운 건 투자 손실이 아닙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애써 모은 노후 자금이 영수증 한 장에 속절없이 사라지죠. 오늘은 보험 광고가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는 보험 리모델링의 기준을 확실히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의료비와 장기 요양 대비를 위한 7단계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첫째, 내 보험의 부족한 점과 과한 점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막연히 두려운 간병비를 보험, 현금, 연금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을 상세히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핵심을 이해하여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꼭 기억하세요. 보험은 수익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막는 도구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작은 비용은 현금으로 해결하고 가게가 휘청일 큰 비용을 보험으로 막는 것이 은퇴 설계의 정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7단계 체크리스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건강보험이라는 기본 뼈대입니다. 많은 분이 병원비 걱정에 무조건 사보험부터 찾으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낼 의료비가 전부 본인 부담이 아니라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기본이죠. 특히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제도는 큰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보험이 중복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손보험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실손보험을 3가지 기준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소위 착한 실손인지 1세대 실손인지의 여부입니다. 가입 형태에 따라 보장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는 갱신형 여부와 앞으로의 보험료 변동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은 낼만 해도 70대나 80대가 되었을 때 보험료가 2배, 3배 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는 보장 범위입니다. 갱신 부담 때문에 정작 나이가 들어 해지할 수도 있으니 실손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보험을 정리할까 고민되신다면 이 5문장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지금 이 보험이 실제로 나에게 필요할 확률이 높은가? 그리고 다른 보험과 겹치는 중복 보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소득이 줄어도 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치명적인 간병이나 장기 요양 리스크를 막아주는지 자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액 진단비에 매달 비싼 보험료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정리해야 할 보험과 꼭 가져가야 할 보험이 명확히 구분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가보죠. 네 번째 단계는 은퇴 리스크의 1순위, 간병비 대비입니다. 간병비를 보험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보험, 현금, 연금의 3분할 전략을 권장합니다. 보험 파트는 장기 간병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현금 파트는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셋째, 연금이나 현금 흐름 파트는 간병 상황이 길어질 때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버텨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간병은 한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능력보다 중요한 건 상황을 지속할 수 있는 현금 흐름임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치매와 장기요양보험의 키워드를 익히는 것입니다. 용어가 어렵다고 피하지 마세요. 딱 5가지만 알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법과 재가급여, 시설급여의 차이는 무엇인지입니다. 본인 부담금 비율, 공단의 인정조사 방식,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익히는 단계입니다. 키워드를 알면 우리 집이 어떤 국가 지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고 준비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의료비 폭탄을 대비한 비상금 규모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비상금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병원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돌봄이 시작될 때는 간병인 고용뿐 아니라 각종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이때 필요한 비상금은 수익률을 따지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이어야 합니다. 비상금이 부족하면은 결국 애써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하게 되거나 아무런 대비 없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보험료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보험의 생명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특약을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치솟으면 가장 보장이 필요한 노후에 보험을 포기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죠.
월소득이나 생활비 규모를 고려해 보험료로 이 금액 이상은 쓰지 않겠다라는 마지노선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부터 순서대로 채워 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많은 분이 하시는 흔한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실손보험만 믿고 간병이나 장기요양 대비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실손은 간병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둘째, 자잘한 특약이 너무 많아서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 받는 돈은 적은 경우입니다. 셋째, 보험에만 올인하느라 비상금을 만들지 못해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보험 리모델링은 보험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구멍을 막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불안함의 보험을 늘리기보다 말씀드린 7단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보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댓글에 다음 4가지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나이대, 실손보험 유무, 간병 또는 치매보험 유무, 그리고 현재 내고 계신 총 보험료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지금 어떤 우선순위로 점검을 시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병 시 구체적인 비용 시뮬레이션과 함께 현금 흐름 설계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